안녕하세요. 주식이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마 콘덴서란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대본 없이 하는 영상이므로 후에 편집할 때 자막이 없을 예정이니까 소리를 크게 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9년도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을 보면 MLCC, DCC, EMI 필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MLCC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옛날 콘덴서는 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오른쪽에 소형 콘덴서로 변화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확실히 작고 고성능을 요구하니까 시장 진입의 벽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높은지 찾아보자면 그나마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전기 제품 중에 휴대폰의 연관성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를 끌고 가는 삼성전자하고 당연히 주가가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실제로 콘덴서가 휴대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휴대폰에도 많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중 첫 번째자 거의 마지막 부분인 MLCC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LCC는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PC, 태블릿 가정용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기 제품에 쓰이는 콘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일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만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MLCC가 사마 콘덴서 19년도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비율을 보자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 콘덴서는 네이버 테마에 보시면 MLCC 테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수출 비중이 아니라 매출 비중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자면 이 사업 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이 콘덴서라는 사업은 수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시장보다 그러니까 외국의 전기 제품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수출의 비중은 거의 65%에 달하고 내수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원재료인데요. 이 원재료가 영업이익에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똑같아도 원재료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항상 표를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재료인데, 그 원재료의 가격이 꽤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제 판매 포인트를 보자면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 전기차와 태양광입니다. 근데 19년도 사업 보고서를 보자면 여기 밑에 있는 자동차 관련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으로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 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시장 등의 고속성장,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확대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력용 콘덴서, 이것이 매우 매출이 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글로벌 MLCC 점유율 표인데요. 사실은 사마 콘덴서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22%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크지 않은 회사지만 업종의 현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면 같이 덩달아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로는 너무 쟁쟁한데 삼성전기나 DRB 동일 같은 경우에는 MLCC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경쟁사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는 삼성전기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사마 콘덴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MLCC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관심이 있고 이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 삼성전기를 사는 걸 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2018년에 거의 10만 원을 찍었는데 지금 한 5만 원대이기 때문에 2018년도 보시면 거의 4배가 뛴, 아니 한 3배가 뛴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맞춰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월봉에 저 10만 9천 원을 찍은 저 부분이 바로 그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찍었던 그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5일선 이런 선들이 꼬이면서 약간 횡보하는 모양새로 보이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시가총액이 6천억입니다. 그래도 꽤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PER이 조금 높은 부분인데 이것은 실적이 오르면 같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조금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포트폴리오로 만든 그 점수표입니다. 저 보시면 18년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22년도에 거의 비슷한 점수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진 않을 테지만 그 실제로 한 2022년이면 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0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콘덴서가 전기 제품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쓰인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운다. 18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 하지만 19년도에는 바닥. 그리고 네 번째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에 진입장벽이 높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장이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약간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고요. 일곱 번째는 PER 30.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실적이 오르면 같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요. 여덟 번째는 부채 비율은 28%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미래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친환경 사업과의 연관성도 높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셨을 때 이 업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막 콘덴서가 진짜 좋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삼성전기를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막 콘덴서도 많은 면에서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